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안심번호 국민경선제라는 대안을 도출해내면서 적극적으로 총선 리더십 잡기에 나섰죠. 하지만 어제 청와대가 적극 제동에 걸고 나면서 총선 룰 합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치권을 훨씬 더 갈등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각 당 국회의원들 모시고 당내 기류를 들어봅니다. 먼저 오늘은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영우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이틀 정도가 됐는데 네. 정치권 굉장히 바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 다녀오셨을 텐데 여당에 대한 좀 기류, 민심이 좀 어떻던가요? 네, 제가 이제 지역구가 포천하고 연천이죠, 경기도.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많이 만났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인사하기조차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손님이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책임감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가뭄도 심했고요. 또 봄에 이제 메르스 네. 여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면은 조금 이렇게 활기를 띄어야 되는데, 좀 풍성하게. 네, 뭔가 이제 마음이 좀 넉넉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냥 추석 인사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막 배도 안 고픈데 치킨집에서 치킨 주문도 해 먹고 막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어쨌든 뭐 여당 또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끼시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게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이른바 회동을 했는데 네. 회동 결과를 놓고 지금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뜨겁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뭐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너무 이렇게 평소에도 좀 자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것이 큰 어떤 충격으로 와닿지 않을 텐데 네. 오랜만에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 과정에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는 사실 그 오픈 프라이머리, 예.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야당의 불참으로 어렵게 됐으니 당 대표는 좀 새로운 제3의 길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사실 그 동안에 좀 있었죠. 강하게 있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김무성 대표하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추석을 기점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뭐 안심번호제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많이 되고 예. 있는데 저는 크게 봐서는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새누리당은 제3의 길을 찾는데, 즉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그 기본적인 취지를 실현하면서 이제 그런 그 상향식 공천 제도를 네.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런 그 상향식 공천 제도, 민심을 반영한 국민 공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내 특별 기구를 만들기로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안심번호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하나의 기법이죠. 예. 기존에 이제 유선 여론조사, 집전화로 하는. 집전화로 이제 여론조사 하면은 응답률이 뭐 2%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집전화를 아예 안 쓰는. 안 쓰는 가정이 많아요. 특히 젊은 이제 네. 세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비용이 좀 상당히 절감되는 그러니까 오픈 그런 프라이머리에 비해서 그런 예.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특별 기구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또 결함 같은 거는 많이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저는 크게 봐서는 잘 되리라고 봐요. 어떤 보완 절충점을 찾을 것이다. 네네. 당내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계속 주창해 오시던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좌절이 됐으니 네. 원점에서 공천 룰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가 네. 구체적인 새로운 대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견해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의견들도 있죠. 근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마무리된 결론은
국민 공천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어떤 나눠먹기 식의 공천, 전략 공천은 하지 않고 예. 민심을 반영한 공천제를 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것은 이제 당내 특별기구에서 논의한다. 다룬다. 그리고 다루되 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도 그 하나의 방안으로 토론한다, 논의한다. 협의한다, 예. 논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뭐 이른바 이제 친박계 의원들은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두어들였으니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였죠. 그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주창했던 것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네. 같은 날 동시에 여당과 야당의 그 경선을 치르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완벽한 의미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죠. 근데 이제 야당이 혁신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체 공천안을. 네. 뭐 컷오프도 하고 또 전략 물갈이로 공천도 하고. 전략 공천 20%도 네.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 건너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러면은 국민 공천제, 민심을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하되 야당이 하지 않겠다고 하니 새누리당의 어떤 새로운 그런 그 민심을 반영하는 국민 공천제 제3의 길을 찾아달라. 네. 이렇게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논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만나게 된 것은 새누리당만의 국민 공천제를 하기 위해서라도요. 역선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또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또 도움이 필요해요. 네.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대표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그런 예.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하시잖아요. 어제 또 청와대가 또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5가지. 네네, 국민 공천제를 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열세 취약 지역인데 사실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인물을 발굴하겠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런 이름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계파 사람을 심어왔거든요. 공천을 줘왔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당의 어떤 지도부가 또는 특정 세력이 네.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식의 이런 과거의 나눠먹기식 낙하산식의 공천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반영하는 민심 공천, 그러니까 사천이 아닌 공천, 민심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전략 공천의 가능성을 아예 그냥 제거하는 그런 공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4월에 새누리당이 국민 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명분을 얻어온 것이죠. 근데 이제 야당하고 같이 동시에 치르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안 되니까 예. 새누리당의 이제 새로운 제3의 국민 공천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방법 중엔 뭐가 있겠나.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안심 번호. 번호인데 안심 번호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기법이에요. 여론조사 기술적인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모든 형태의 여론조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국회 정개특위 이건 여야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권고도 했고요. 네, 권고도 했고 그래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안심 번호를 다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정치 쟁점화 됐는데 예. 그럴 사안은 아니에요. 아니다. 이것은 기존 유선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훨씬 진일보된 그런 예. 그 여론조사 기법이죠. 어떤 그동안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그동안의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뭐 밀실 공천이라든가 어떤 네. 조직 선거라든가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은 있는데 네네. 명분은 있는데 청와대나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른바 비박계 진영의 네. 현재의 구도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뭐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당을 또 당이 청와대를 걱정해주고 우려해주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봐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책적인 면에서는 당청 회의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한데 다만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공천의 룰이라든지 공천의 방법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당 대표가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발표한 그 문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네. 것은 글쎄요. 이것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서 공천에 마치 그 청와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그것은 우리 대통령께도 좀 누가 될 부담이 수 있다.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 적절치 않은 언행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당이 내년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 당은 열심히 이제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는 당연히 또 대통령은 우리 또 새누리당의 후보셨고 우리가 또 대통령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될 정도로 조목조목 여당 대표가 그래도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국민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새누리당은 또 결정적인 시기에는 잘 뭉칩니다. 네. 뭉쳐야 되고요. 네. 최고의 선거 전략은 뭐 단합이다. 단합이죠. 네.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이제 어제 의총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특별 기구를 마련을 해서 모든 공천 제도 또 뭐 선거구 뭐 획정 문제까지 다 이제 논의하기로 했는데 네. 이 특별 기구가 앞으로 당내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공천 갈등의 소용돌이가 이제 시작된 거다. 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은 늘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또 국민을 대표하는 그 대표 주자들이 모인 곳이고 예. 또 지역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늘 시끄러워왔고 다만 이게 이제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견 수렴을 우리가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끄러운 것 자체 네. 또 다양한 목소리 자체를 걱정할 이유는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굉장히 큰 당이에요. 큰 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걱정할 일이다.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분출되는 것은 저는 뭐 지극히 좋은 정상적인 일이고 과정이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당내 기구를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만들기로 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당내 기구가 이제 할 일이 많고요. 물론 그 구성에서부터 또 그 당내 기구에서 이제 논의해야 될 사안, 아젠다 설정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순탄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그거를 못하면 우리가 총선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또 네. 사실은 만약에 뭐 가정의 질문이겠지만 사실은 당내 갈등이 계속 이제 심화할 경우에 당청 갈등을 떠나서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주고 또 당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물론 가정을 하신 거지만은 그런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 의원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는 또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그 매너라 그럴까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은 예.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인신 모독이라든지 모욕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룰만 잘 지켜진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공천 룰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그런 그 공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백승한다. 백전백승이죠.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천 문제, 공천 룰 문제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네. 또 뭐 비례대표, 뭐 권역별 비로제 야당이 주장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300명을 넘지 말아야 되겠죠. 국회의원 의석수. 그리고 특히 이제 인구 증감에 따라서 이제 지금 선거구 획정이 다시 되게 돼 있는데 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농어촌 지역은
5개, 6개 면이 하나의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됐어요. 네. 지금대로라면. 군 지역이요. 예, 군 지역. 예.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 대표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보다야 조금 어쩔 수 없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축소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라는 말을 녹음기처럼 계속 하고 있어요. 대안은 내놓지 않고. 근데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를 좀 늘리고 네. 비례대표를 좀 줄여서라도 농촌 지역을 버리는, 농촌 지역을 죽이는 그런 그 선거구 획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 지금 농촌 지역구 의원들 지금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 빨리 여야 간에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본 그 원칙이 정해져서 선거구 획정위에 빨리 보내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네. 그 선거구 획정 그 지역구 의석수를 그렇습니다. 발표하겠다는 예.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이게 발등에 불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이시죠. 김영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